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허그 고분양가 심사 제도 확정, 수도권 분양가 안 오른다. 중요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분양가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에 분양가 제도가 개편이 이루어졌거든요. 자, 이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너무 건설업계 입장만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커졌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22일 국회 교통위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개선해서 지금 과도하게 올라가고 있는 분양가를 억누르겠다, 이런 식으로 뜻을 밝혔습니다. 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바꾸기로 한 이 분양가 상한제는요, 가장 강력한 분양가 통제 방식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요, 서울의 309개 동, 경기도 지역의 13개 동, 그리고 공공택지,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방식입니다. 원래는 이것을 만들 때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보다 5에서 10% 인하하기로 했었는데, 오히려 더 그거보다 비싸게 산출되니까 이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바꾸겠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바꿀 것이다, 이 부분을 언급을 한 겁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개편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모두 다 바꿀지 안 바꿀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땐 이번에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번에 고덕 강일 제일풍경지에서 12월 분양보다 무려 분양가를 1억 5천만 원 올리면서 분양가가 책정되다 보니까 이거 분양가 상한제에 토지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 감정평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왜? 주변 시세에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금리적인 부분 때문에 시세가 껑충 뛰어 올라가는데 청약자들의 소득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무엇인가 제도 개편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는 두 가지 방안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성원가 연동제를 부활을 시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경우 LH 등으로부터 낙찰받은 토지 가격에 일정 부분 가산비를 더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참여정부 막바지에 도입이 됐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을 했던 정책입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을 감정평가 기준으로 바꿨죠. 자, 그러면 정비사업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자, 정비사업장 같은 경우는요, 기존 조합원의 자산의 감정평가 금액이나 또는 현금 청산 비용이 토지 조달 원가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가산비를 더해서 토지 가격을 책정시켜주면 될 거다. 그래서 조성 원가 연동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주변 분양가 연동제도 어느 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이 지금 분양가 기준을 책정하는데 그거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는 부분이죠. 주변 지역 또는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에 가산비를 더해서 책정하는 방식도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이 됐든 이 두 가지 모두 다 시간이 지나도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더라.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공급자의 빠른 분양과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전부터 이 조성원가 연동제가 나와야 진정한 주택가격 안정이 올 것이다,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언급했던 22일 날 허그는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개편안의 구체적 시행 방안이 정리를 좀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상 외로 반전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다룰 주제, 오늘의 메인 주제는요,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입니다. 이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는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가장 강력한 분양가 통제 수단이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냐? 주변 분양가 대비 최대 105% 이내에서 책정하는 강력한 분양가 통제 수단이었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규제 지역은 이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2월 20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달라지게 시행이 된 겁니다. 자, 당초에 허그에서 개편 내용 발표한 건 2월 9일이었거든요. 이때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과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두 곳을 합류하면서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서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하기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기존의 신축 아파트의 시세와 또한 주변의 분양 가격을 동시에 고려해서 그 중간값에서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강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최고 상한 커트라인을 주변 시세 90%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야, 대출 막아놓고 아니면 집값 다 올려놓고 시세를 분양가의 90%로 책정하네? 야, 너네들이 사람이냐? 이런 비난이 굉장히 강하게 적용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강한 비난에 이제 허그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2월 22일 날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오면은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실제는 좀 다르게 적용되나? 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우리가 알려진 것과 그리고 언론이 말하는 시세 90%인 것과 전혀 다르게 책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 허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기업보증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분양하려는 사업장 반경 1km 이내에 분양 예정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을 찾는 거예요. 그 기준은 입지성과 사업 안정성, 단지 특성 등을 고려해서 300점 만점 기준으로 이번에 분양하려는 사업장과 30점 이내로 차이 나는 단지를 찾는 것이 우선인 거죠. 만약에 1km 이내에 없으면 1km씩 늘려나가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비교 사업장을 찾아요. A, B를 찾는데요. 자, 이 A는 최근에 분양했던 사업장을 찾고요. 또 하나는 준공된 지 10년 이내의 단지를 비교 사업장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거 분양가에다가 여기 시세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려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발표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비교 사업장 A와 B에서 각각 어떤 분양가가 산출될까요? 시세를 판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모두 과거 분양가, 평당 분양가를 먼저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분양했던 시기와 현재까지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곱해요. 자, 이 주택가격 변동률은 어디서 책정할 수 있나요?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활용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300점 만점에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이 적용이 돼요. 제일 높아봤자 10% 이내겠죠. 그것으로 예상 분양가가 산출이 되는데 A와 B 사업장 중에서 높은 금액이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언론에서 야, 분양가가 주변 시세 85%, 90%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내용은요, 비교 사업장 A와 B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더 높은 것이 산출되는데, 예를 들어 A가 더 높았다고 이제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분양가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자, 혹시 이게 주변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는지 상한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자, 주변 시세는 어떻게 판단하냐? 인근에 500m 이내에 준공 후 20년 이내의 단지가 있으면 그것을 인근 시세로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인근 시세 대비 투기과열지구는 85% 이내, 조정 대상 지역은 90% 이내로 책정을 하고요. 거기에 안 넘으면 그냥 비교 사업장의 예상 분양가대로 분양가가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분양가 제도 개편은요, 거의 바뀐 것이 없습니다. 변창훈 국토부 장관이 주변 시세 반영률을 높였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 주택가격 변동률은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활용해서 그동안의 시세 오른 거를 분양가에 더하겠다 그러는데 주변 시세 대비 한국감정원 통계는 훨씬 낮게 책정된다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2년 이후에 2021년에 서울 아파트가 이제 뭐 2배 이상 다 올랐죠. 실제 한국감정원 월간 통계에서는요, 22% 오른 것으로 나오고요. 경기도도 22%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2019년 1월 이후에 2년 동안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서울은 5%밖에 안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는 13.72% 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 분양가의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상승률을 곱해봤자 기존의 허그의 고분양가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왜?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곱하니까 얘는 오를 때 덜 반영되고 내릴 때 많이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정말 안 오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이 한국감정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라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 오른 시세를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실제 그전 제도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분양가가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아파트 분양가 시세 90% 괴담은요, 결국엔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자, 허그의 정책 설명 부족 부분, 국토부의 설명 부족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원래 이렇게 크게 올릴 생각 없었는데 여론이 와전시켜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 또는 원래는 높이려고 했다가 여론이 워낙 강하게 반발하니까 취소를 한 건지 솔직히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드러났던 거는 언론들의 잘못된 수치 부풀리기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자, 85%, 90% 하는 부분은 혹시 주변 과거 분양가 대비 책정했던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 혹시 너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될까봐 만든 안전판을 모든 아파트 가격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 90% 반영한다는 것처럼 잘못된 언론 보도를 쏟아낸 것도 언론들이 잘못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 개편해가지고 제대로 된 언론 보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찌됐든 주변 시세와 전혀 상관없는 저렴한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영끌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청약 대기자를 좌절로 빠뜨렸었던 분양가 개편 소식은 결국 언론들이 숫자 부풀리기 통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의 청약 대기자분들께 공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